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실입니다. 오늘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그동안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가 작사자라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책을 내신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씩 저희들이 모시고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애국가와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유튜브로다가 이제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지시고 이 유튜브들을 많이 보아주시고 또 우리가 늘 부르는 애국가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신용화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 신용화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용하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애국가 작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당시 나라의 자주독립과 애국사상 배양에서 애국가의 중심성과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시고 애국계몽 운동가들과 당시 지식인 학생들에게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적극 권장하셨습니다. 도산 선생은 작곡은 못했지만 가사 창작에 대해서는 당시 누구보다도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애국가와 그 밖에 다수의 애국계몽 창가를 작사하시고 또 보급하셨습니다.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시기 국가로서 부른 내셔널 앤섬으로서 부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되는 애국가는 자료를 검증해 본 결과 저는 1907년 3월부터 1908년 9월 중순 사이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도산은 국내에서 신민회를 조직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려고 미국으로부터 1907년 2월 20일 서울에 귀국 도착하여 3월 1일 한양학회 주최로 서울 시내 4개 학교 학생들의 연속 강연회에서 최초의 귀국 강연을 하셨습니다. 도산은 이 강연에서 청년 학도들에게 애국사상을 강조해서 매주 조회 때의 국기에 대한 배려,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강조하여 권고했습니다. 그 영향 효과로 균명학교가 3월 18일 월요일부터 조회에 앞서 국기 배례와 당시 아직 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애국적 창가를 제창하였습니다. 1907년 도산의 영향으로
균명학교에서 1907년 3월 18일부터 재창한 노래는 대한매일신보가 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아직 애국가가 아니라 또는 국가가 아니라 애국계몽 창가였습니다. 따라서 1907년 서울 균명학교에서 애국가를 불렀으므로 1907년 애국가가 작사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도사는 1907년 2월 귀국 도중에 일본 동경에 들렀을 때 동경에 체류 중이던 유길준 선생을 예방하여 애국가 작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거나 균명학교 등의 강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사는 애국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길준 선생 등이 애국가 작사를 모두 고사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이제는 스스로 작사할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이 신민회를 1907년 4월 초에 창립한 뒤 이듬해 구국교육운동의 모범학교로 1908년 9월 26일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했을 때 바로 이때 애국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도산이 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창작 보급하기 이전 1908년 8월까지 애국계몽기에 부른 애국가는 주로 무궁화 노래라고 하는 이름의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였습니다. 이 노래, 이 구애국가는 1897년 조선 왕조 개국 505회 기원절 때에 배제학당 학생들이 합창한 무궁화 노래라고 하는 축가이기도 했습니다. 독립신문 1897년 7월 13일자에는 배제학당 학생들이 무궁화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임금 황천이 도우샤 임금과 백성이 한 가지로 만만세를 즐겨하며 태평 독립하여 보세 하니 외국 부인이 또 악기로 음률에 맞추어 병창하더라 라고 하여 무궁화 노래 제4절 합창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독립신문의 같은 날짜 영문판인 디 인디펜던트는 이 무궁화 노래는 윤치호 선생이 지은 것을 스크랜튼 부인이 올드랭 사인 곡으로 오르간 반주를 했다고 좀 더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무궁화 노래 별칭 구애국가의 가사 1절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자 신손 천만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수 고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무궁화 노래는 윤치호 선생이 편찬한 찬미가에서는 영어 제목을 패트리어틱 하임, 즉 애국가로 번역해서 수록하고 있으므로 애국가로도 불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사는 당시에 황실가라고
널리 알려진 가사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황실가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궁화 노래 별칭 구애국가는 윤치호 선생의 작품이라고 디 인디펜던트가 보도한 것입니다. 대성학교의 설립자이며 대판 교장이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성학교 개교 직후 그가 추대한 대성학교 명예교장 윤치호 선생이 평양의 대성학교로 내려오자 도산 선생이 이전의 애국가, 즉 무궁화 노래, 즉 황실가의 가사는 황실 중심이어서 적당치 아니하므로 새로이 한 절을 지어보시라고 윤치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윤치호는 미처 좋은 생각이 아니나니 도산이 생각한 바가 있는가 하고 말씀하심에 도산이 책상 서랍에서 미리 써서 넣어두었던 것을 보인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새 애국가였습니다. 윤치호 선생은 즉석에서 그것이 매우 잘 되었다고 찬성하여 대성학교에서 안창호 작사의 새 가사의 애국가가 개창되기 시작하여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증언은 신민의 평안 남도 총감이셨던 안태국의 애국지사 안태국의 증언인데 직접 증언이 아니라 안태국의 사위 홍재형이 안태국 선생으로부터 들은 증언이라는 간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성학교 교사 김동원, 소설가 김동인 선생의 형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도 한때 하셨는데 이 김동원 선생도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 증언은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증에서 재확인되면 가장 합리적인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외무성 외사경찰이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의 한민학교 아동들이 부르는 애국 찬가들을 조사하여 1911년 8월 22일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한국인 애국찬가 9곡을 조사 보고하면서 애국가, 국기가 국민가는 평양 대성학당 생도 중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작년에 온 조선인의 작이라고 하고 애국가의 내용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애국가의 대성학교와의 관련 증언은 신빙성,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하는 가사의 애국가는 평양 대성학교 개교와는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직접적 관련성을 일본 정보와 일본 공영사관들이 다 일본 외무성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산 선생은 1907년 3월부터 1908년 9월 중순 어느 시기에 애국가 가사를 직접 창작했다가 1908년 9월 26일 대성학교를 개교하자
신민회는 민주공화국 건국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치호를 명예교장으로 추대한 다음 안창호 자신은 대판교장으로 실제 실무를 모두 담당하시면서 미리 정리해 놓은 새 애국가 가사를 윤치호 교장에게 보이어 동의를 얻고 새 애국가를 대성학교에서 공개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산 선생은 겸손하여 이 애국가를 자기 작품이라고 명기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애국가뿐만 아니라 도산 선생은 대부분 자기가 이 시대에 지은 애국계몽 창가 가사에 자기 이름을 거의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산의 성격이 겸손하여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보급에는 작사자 표시가 없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 보급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었다고도 해석됩니다. 또한 새 애국가의 1, 2, 3, 4절 본 가사는 모두 도산의 작품이지만 후렴 부분은 무궁화 노래의 구애국가의 후렴을 차용했으므로 도산은 새 애국가를 모두 자기 작품으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국가를 도산의 작품이 아니라 윤치호의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때에는 소양학자들의 하는 방법으로 작품의 내용 분석이 작가를 밝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구한말 그리고 일제 초기 애국계몽 창가 가사를 무려 5책 자료집을 다 들여다봤지만 사실은 이 경우에는 도산의 창가와 윤치호 선생의 창가만 들여다봐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창가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애국가 가사의 내용과 표현을 다산의 다른 구한말 때의 애국계몽 가사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이 애국가의 본 가사는 도산의 작품임이 매우 명백해집니다. 우선 대조하기 쉬운 애국가 제2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2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입니다. 애국가 제2절은 우리의 불변의 애국정신, 애국심과 우리의 기상을 남산의 사치사철 푸르른 소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도산의 다른 시가에는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남산 위에 송백, 소나무의 다른 표현입니다.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의 다른 표현입니다. 남산 위에 송백들은 사시로 푸르다. 청청한 살림새로 들리는 바람소리. 송백의 푸른 빛은 창창하고 소년의 기상은 늠름하도다. 우리의 기상이 송죽 같으면 우리 조국의 독립기초 튼튼하리. 즉 애국가 제2절은
남산의 소나무의 사시사철 불변을 우리의 기상으로 상징 표현한 가사인데, 도산의 다른 가사 사상과 표현이 거의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불변과 우리의 기상을 결합시킨 이러한 시상과 표현은 윤치호 선생에게는 물론 윤치호 선생은 다른 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한말 다른 애국계몽 가사에는 없었고, 오직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사에만 두 내지 셋 다른 창가에 함께 보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제2절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작품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애국가 제3절입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애국가 제3절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의 밝은 달, 명월과 같이 밝은 달을 나라 사랑하는 우리의 애국심의 일편단심과 비유해 노래한 것입니다. 도산의 시가에는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가을 하늘 반공 중에 높이 빛난 명월인 듯 밝은 달인 듯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뚜렷하게 밝은 마음. 대한 청년 낙도들아 동포 형제 사랑하고 우리들의 일편단심 독립하기 맹세하세. 애국가 제3절의 가사는 도산의 가을 하늘 맑게 개어있는 하늘의 밝은 달과 우리들의 일편단심을 상징적으로 결합시킨 도산의 다른 가사의 시상과 표현이 거의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한말에 황제 황씨를 위한 일편단심을 노래한 가사는 몇 개 있으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을 들고 이 맑은 가을 하늘에 있는 밝은 달 명월을 들면서 일편단심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에 비유하여 노래한 사상과 표현은 도산에게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애국가 제4절입니다.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애국가 제4절은 남산이의 소나무 같은 기상과 가을 하늘 밝은 달 같은 일편단심으로 곤난의 괴로운 때는 물론이고 편하고 즐거운 때도 언제나 항상 애국하자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즐거울 때에도 애국정신을 잊지 말자고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개 애국정신은 괴로울 때, 고난할 때 강조를 하는데 즐거울 때도 잊지 말자고 하는 건 아주 큰 특징입니다. 도산의 가사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곤난 무릅쓰고 쉼없이 나아가면 못할 일이 무엇인가 일심으로 나아가세. 우리 강산 우리 동포 영원 보존할 양이면 우리들의 중한 책임 한신들 잊을 손가. 악풍 악우 심한 때에 부디부디 잘 있거라. 훗날 다시 만나보자 나의 사랑 한반도야. 상하 기천 물러나고 애국정신 잊지 마세. 편할 때와 즐거울 때 애국정신 잊지 마세. 애국가 제4절의 가사는 괴로울 때도
곤난을 무릅쓰고 일심으로 애국하고 즐거울 때도 애국정신 잊지 말라고 하는 대한청년 낙도들을 위하여 쓴 도산의 이후 다른 가사 사상과 표현에 거의 완전히 일치합니다. 편할 때와 즐거울 때에도 나라 사랑을 잊지 말자고 하는 강조는 구한말 애국계몽 가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사 이외에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4절은 틀림없이 도산의 작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애국가 가사 제1절의 일치 정도입니다. 애국가 가사 제1절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입니다. 애국가 제1절은 우리나라의 영원을 동해가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 평지가 되는 불가능한 경우에 비유해서 우리나라의 영원을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동해와 백두산에 상징화시켰습니다. 도산의 가사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동해에 돌출한 나의 한반도야. 너는 나의 조상나라이니 너는 나의 조국이니 나의 사랑함이 오직 너뿐일세 한반도야.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집을 건설하여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태산이 변하여 바다가 되다. 바다가 변하여 들이 된들 나라 사랑하는 내 맘 편한 손가 길이불변일세 길이불변. 이 문제는 동해에 돌출한 나의 한반도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는 바로 나오는데 백두산이 태백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태백산도 백두산의 다른 이름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투집 잡힐 소인이 약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국가 가사의 제1절과 도산의 바다가 마르고 높은 산이 닳아서 평지가 되도록 영원히의 시상과 생각에는 애국가 제1절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다른 시상과 완전히 동일한데 표현에는 백두산이 태백산이 되는 약간 간접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상은 같은 바탕 위에 있습니다. 또한 2, 3, 4절이 거의 완전히 일치 동일한데 이 절을 지은이가 제1절도 지었으니 설령 제1절 표현에 동해는 일치하고 백두산은 태백산으로 표현되어 있을 망정 사상은 또 시상은 또 표현 양식은 동일하므로 애국가 제1, 2, 3, 4절은 모두 한 사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작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과학적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편찬된 애국계몽 가사집들을 5책을 대조해 보았는데 구한말 다른 어떤 분의 애국계몽 가사에도 도산의 작품 이외에는 이러한 일치가 전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렴만 무궁화 노래에 보입니다. 애국가 가사 내용 분석에서 볼 때 애국가의 본 가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작품이라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고 결론입니다. 즉 애국가의 가사 가운데
제1, 2, 3, 4절의 본 가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작품이고 후렴 부분은 기존 무궁화 노래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도산 선생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신애국가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임시정부에서 국가 내셔널 앤썸으로 불렸습니다. 그 증거는 1914년 만주 길림성 연길련에서 이동희 선생이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되신 이동희 선생이 교장을 맡은 광성중학교에서 최신 창가집이라고 하는 152곡의 애국 창가를 수집 수록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새 가사 애국가를 첫머리에 그대로 국가 나라의 노래 내셔널 앤섬으로 제목을 바꾸어 수록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고, 그 후 상해 임시정부에서 조회 때마다 이 애국가를 제창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도산도 자신이 작사한 새 애국가의 자부심을 갖고 그 후 자녀들에게도 직접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 선생이 1915년 7월 9일 둘째 아들 안필선에게 보낸 엽서에서는 인용하겠습니다. 내 필선아, 내가 이 즈음에도 마취, 즉 행진놀이를 잘하며 동해물과 백두산도 잘 부르느냐 라는 편지 내용이 친필로 쓰여져 있습니다. 도산은 애국가뿐만 아니라 신민의 활동과 대성학교 교장 시기에 청년 학도들에게 보급할 학도가 대한청년학도더라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구단가, 격검가, 쾌하다 장금을 비껴들었네야 하는 노래입니다. 항해가 등 애국계몽 창가들을 다수 창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도산 선생은 청년학우의 창립에 즈음하여 조국 청년들에게 나라 사랑 국권 회복을 생각하도록 노래 가사를 창작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도산 선생의 한반도 등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가사는 여러 편입니다. 조국의 영광, 가치 높고 귀중한 말, 언제나 단심가, 찬애국가, 혈성대 등이 이러한 창가들입니다. 한반도의 그 대표적인 애국 창가, 당시에 아주 널리 불린 가장 유명했던 애국가 다음으로 유명했던 한반도의 가사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조국의 산하를 노래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한 도산의 창가들, 한양가, 모란봉 등도 널리 애송되었습니다. 이 한양가를 보면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 시상이 바로 한양가와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산은 청년학우회, 그 후에 흥사단으로 발전합니다마는 훈련 덕목을 계몽 교육하는 일로 항해가 등 창가 가사도 작곡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도산은 수많은 가사를 창작해서 민요나 서양 명곡을 빌려다가 곡을 붙여 합창시켜서 애국계몽 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애국계몽 가사를 창작한 뒤 도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거의 모두 대부분이어서 밝힌 건 극소해서 이 밖에도 도산의 창작 가사는 앞으로 연구하면 훨씬 많은 작품이 작가를 모른 채 널리 재창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들이 부르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고 부르는 구한말 신애국가의 본 가사를 작사했다는 사실은 가사의 내용 비교 분석에서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